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코닉스의 유예린입니다. 버닝데이즈 기획 피칭 시작하겠습니다. 번아웃으로 괴물이 된 사람들 스트레몬. 얼떨결에 히어로가 된 평범한 직장인 온누리가 스트레몬의 소동을 받고 사람으로 되돌리는 임무를 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닝데이즈는 오피스, 히어로, 판타지, 액션, 코미디 장르의 OTT 시리즈입니다. 22분 16화 분량의 2D 애니메이션으로 2040 MZ세대 성인이 타깃입니다. 기획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아동이 주력 타깃이지만 출생률의 감소로 아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로 제가 이제 주 1회 이상 애니메이션 시청인구 조사를 진행을 했고 지난 8년간 어린이 시청인구 대비 성인의 시청인구가 5배 더 많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주 1회 이상 캐릭터 이용 빈도 역시 전 연령층 중 2040 성인이 최다를 보였는데요. 이는 애니메이션에 익숙한 세대가 자라 경제력을 가진 것과 더불어 정서적 만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입니다. 이에 나를 위한 소비, 즉 감정 소비를 시작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소비 인구가 가장 많은 성인을 위한 새로운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사업 전개 시 사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높은 퀄리티의 해외 작품들과 경쟁을 해야 하며 취향에 따라 맞춰진 알고리즘을 공략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최대한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배경과 소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떠올렸습니다. 8월 기준 대한민국 근로자 수는 약 3천만 명으로 직장은 인구의 60%가 공감할 수 있는 배경이며 이들 중 70%는 번아웃을 앓는다는 것도 통계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소비력 있는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직장을 배경으로 삼고 유년기부터 경쟁을 경험한 세대가 공유하는 감정인 번아웃을 소재로 번아웃이 온 직장인, 괴물이 된다 라는 컨셉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이 컨셉을 어디서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요? 통계를 통해 성인 세대의 90% 이상이 OTT로 애니메이션을 본다는 것을 알았으며 지난 3년간 선호 장르로 판타지 액션 코미디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이용 빈도가 높은 2040 직장인을 타깃으로 직장과 번아웃 소재의 판타지 액션 코미디 OTT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개발할까요? 저는 나의 상황을 대변하는 감정 대리인 캐릭터를 보여줄 것입니다. 나와 동일한 처지의 직장인을 주인공으로 삼고 직장 생활을 하며 고충을 겪는 나와 같은 인물을 괴물로 만들어 극단적인 판타지풍으로 표현을 할 것입니다. 또한 신비 아파트나 귀멸의 칼날에서 검증된 스토리 구조인 셋업, 괴물 등장, 전투, 회상, 소멸의 순서를 차용할 것입니다. 단 위 작품들은 괴물이 소멸하고 끝이 나지만 버닝데이즈 속 괴물들은 사람으로 돌아와서 좀 더 나아진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인기 애니메이션에 검증된 스토리 구조에 귀환이라는 차별점을 넣어서 보는 이에게 위로와 대리만족을 주고자 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이입할 수 있는 공감 스토리, 웃음을 자아내는 코믹한 장면과 대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통쾌한 액션과 결핍 있는 캐릭터들의 성장 서사를 담을 예정입니다. 그럼 작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원인 미상,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괴물로 변한다. 각 지역에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스트레몬으로부터 시민들을 구하고 스트레몬이 된 이를 다시 사람으로 돌려주기 위한 영웅이 존재합니다. 스트레몬은 번아웃으로 괴물이 된 이를 지칭하는 말이며 직접 스트레몬을 무찌르는 히어로 부서와 스트레몬이 지나간 자리를 아무 일 없다는 듯 말끔히 정리하는 도시보건부서가 존재합니다. 마음의 불씨는 개인이 가진 직무를 향한 열정이며 이 불꽃이 이제 꺼지면 스트레몬이 됩니다. 반면 이 열정 불꽃이 꺼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지인입니다. 또한 본 세계관 속 시민들은 스트레몬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것은 루멘이라는 기억 소거 시스템이 있기 때문인데요. 단 신지인은 이 루멘이 통하지 않습니다. 본 작품의 주인공 온누리입니다. 오늘이야말로 퇴사한다! 28세 남성으로 신지인인 그는 선임 영웅 김보스의 눈에 띄어 반년간 영웅을 대신하게 됩니다. 누리는 퇴사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마음 한켠에 직무를 향한 애정이 있어 불꽃이 꺼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제 돈에 이끌려 시작한 영웅이지만 직장인들을 보며 점점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박정열입니다. 사이드킥 인물로 인턴인 그녀는 높은 통찰력과 분석 능력으로 히어로 연합에 스카웃되어 누리가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어릴 적 온갖 사교육을 받은 인물로 실망시키면 안 돼, 내가 잘해야 돼 라는 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실수를 한 계기로 점점 마음의 불씨가 사그라들고 이후 완벽주의몬이라는 스트레몬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번아웃이 오기 직전인 선임영웅 김보스와 누리의 영웅직을 도와주는 펫 마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스트레몬들도 있는데요. 이제 잦은 야근에 지친 괄호괄호, 계속되는 수정 요구에 자존감이 낮아진 크리스탈리안, 상사의 메뉴 선택 요구에 지친 메뉴메어, 그리고 엘리베이터 줄 때문에 매일 18층에 출근길을 오르는 아이언레그, 외향적인 성격을 억누르고 일을 해서 답답한 락페이스, 또 왕복 6시간 출퇴근을 소화 중인 바라바라바라밤 등 업무 및 사회생활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괴물화가 진행이 됩니다.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밤새 끝나지 않는 일과 휴식 없는 나날을 이어가던 온누리는 퇴사를 결심합니다. 퇴직서를 작성하던 중 누리 옆 동료가 스트레몬이 되고 영웅 김보스가 나타나 함께 동료를 구합니다. 김보스는 누리의 기억을 지으려 하지만 지워지지 않고 이제 보스는 방금 전 자신을 도와준 깡과 누리의 마음속 일렁이는 불꽃을 보며 나를 찾아와 명함을 주고 갑니다. 김보스는 최근 환갑에 접어들며 체력 저하는 물론 스트레몬도 많아져 영웅 업무가 벅찬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에게 계약서를 건네며 내가 휴가를 가 있는 반년간 너가 스트레몬을 대신 잡아줘 부탁합니다. 금액을 본 누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반년? 아직껏 좀 고생하고 돈 많은 백수가 되겠어. 그렇게 누리는 가람 지역의 계약직 영웅이 되어 스트레몬이 된 직장인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다양한 스트레몬과 고전하는 에피소드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시로 모든 일을 자신이 해야 마음이 편하고 쉬는 것이 불안해 괄호를 반복하던 이 과장은 괄호괄호가 됩니다. 이와 치열한 전투를 이어가던 누리는 괄호로 변한 괴물임을 알고 이제 다른 괴물들을 무찌를 때보다 더 힘씬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리했던 이 과장의 지난날의 회상이 시작됩니다. 이후 사람으로 돌아온 이 과장은 얻어맞은 여파로 이제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명분이 있는 휴식을 가지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점심시간 이제 스트레몬 경부의 제작부로 향한 누리는 이 메뉴웨어가 끝없이 던지는 음식들을 쳐내면서 이제 고전합니다. 이에 정열은 점심시간을 향하다만 초침, 여러 음식을 들고 있는 손, 왜 안 먹냐는 물음, 저건 분명 메뉴를 고르는 막내의 애환이에요! 라며 이제 스트레몬을 분석합니다. 그러자 누리는 메뉴메어가 던지는 음식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막 받아서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모습에 메뉴메어가 흔들리며 회상이 시작됩니다. 제작부의 막내인 그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바쁜 선배들을 대신해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것이었지만 모두의 취향을 맞추는 데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먹어줘서 고마워. 메뉴메어가 사람으로 돌아오고 이 사건 이후 여러 종류의 음식이 가득한 구내식당이 오픈됩니다. 이에 김막내는 드디어 메뉴 선택 지옥에서 해방되었다고 환호하며 끝이 납니다. 이렇듯 히어로 누리는 다양한 스트레몬들을 구하고 직장인들이 더 나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성장합니다. 그러던 중 정열이 완벽주의몬이 되어 위기에 직면하는 에피소드와 최초의 스트레몬 에피소드를 거쳐서 진짜 영웅을 받아들이는 누리로 이야기를 전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과 사업 전략인데요. 저는 본 작품만의 컨셉을 활용해 마케팅을 계획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코믹한 게시글과 쇼츠로 밈을 유도해서 공감과 재미를 주고자 합니다. 또 MBTI 검사처럼 스트레몬 유형 테스트를 통한 나만의 스트레몬으로 공유를 이끌 수 있을 것이며 직접 사연을 받아 다음 시즌 스트레몬으로 등장을 시킨다든지 이벤트 혹은 어떤 스트레몬이 더 강할지 여론의 장을 형성하는 등 대중이 직접적인 참여로 이제 이끌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통해 자연스러운 바이럴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누구나 공감하고 즐기는 마케팅으로 화제성과 인지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런 성과를 통해 메이저 OTT로 진출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OTT 진출 이후에는 케이블 TV 등 광고 및 배급으로 작품의 노출을 높이고 IP와 캐릭터 인지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팬덤이 확대되면 다양한 상품 사업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작품은 오피스라는 컨셉으로 기획 당시부터 사무용품에서 비롯된 캐릭터나 무기 등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는 사무용품 상품화로도 이어져 실용적인 굿즈로 소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작품 속 스트리머들은 현 시대 트렌드인 나를 보여주는 굿즈로도 어필이 가능합니다. 이에 개성 있는 피규어 컬렉션들은 물론 이모티콘 역시 개발을 하며 나의 감정과 상태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리머니 직접 고민을 들어주는 AI 페르소나 상담 어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에게 토로하는 환경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인 IP에서 가장 큰 수익을 얻는 것은 게임입니다. 본 작품엔 다양한 스트리머니 등장하고 캐릭터 확장 가능성도 있기에 수집을 자극한다든지 아니면 디펜스 게임 개발 등 게임화에도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본 작품의 여러 요소들은 다양한 마케팅과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으며 IP의 확장 가능성은 물론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팬덤 확대에도 유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버닝데이즈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요. 아까 우리 유혜리님이 발표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글로벌 애니메이션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왜냐면 시청자들은 뭐 국내 작품이라고 감안하지 않잖아요. 재밌는 거 보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떤 굉장히 큰 예산의 작품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어떤 한국 콘텐츠만의 참여라는데 소재 자체가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직장인들 다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착안해서 아이템을 잡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적어도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정소불안 김앤치라고 최근에 이제 훅주를 많이 이렇게 그것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네, 시청자들 공감하면서 이제 보는 작품들인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런 어떤 공감을 불어일으키는 부분이 잘 표현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약간 히어로물 몬스터물과 히어로물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과장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너무 과장하는 거에 집중하면 그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공감 요소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직장인들도 공감하면서도 이렇게 이 장르적으로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재로 재밌게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스트레스로 번아웃이 되고 그것이 이제 스트레이먼으로 된다는 설정이 상당히 흥미로웠고 전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서 되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전체적인 뭐 스토리라인과 스타트까지는 못 봐서 모르겠지만은 라포 형성에서 관객과 이 콘텐츠 간의 라포 형성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룰 세팅이라고 생각되는데 스트레이먼이 되는 임계점이 되는 번아웃이 어느 정도냐 그걸 잘 세팅하셔야지 어떤 사람은 또 금방 확 해가지고 스트레이먼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한참 안 되고 그러면 그게 뭐야 하는 게 가장 큰 라포 형성을 깰 수 있는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잘 세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이제 캐릭터 이렇게 저거는 AI로 네, 모든 거는 이제 제미나이랑 이드전이 네. 통해서. 그 저런 톤으로 이렇게 약간 실사비례인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내용 자체가 사실 그거 보면서 진지함을 느껴라라기보다 이제 스트레스를 풀으라고 하는 거면은 조금 코믹 터치로 표현을 돼야 뭐 웃거나 공감을 하거나 이제 이럴 것 같은데 약간 좀 사파체로 돼 있어서 그게 처음에 생각했던 기획의 목표에 맞는 캐릭터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파체로 시작을 하더라도 뭔가 이제 조금 더 만화적인 표현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 목표가 직장인들이 이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좀 공감하면서 좀 웃기고 그럼으로써 캐릭터나 이런 설정에 좀 매력을 가지고 또 그런 게 좀 그 로열티가 생기면은 또 저기 굿즈도 되고 어쨌든 사람들이 10대 또는 그 이상이 굿즈를 사는 이유는 내가 팬이 되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팬덤을 어떻게 만들 건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기획 의도나 스토리를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것의 매력을 느껴낼까라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표현 방식도 뭐 물론 이제 기획단에서 모든 거를 다 성립할 수는 없지만 표현 방식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핵심이다. 이런 걸로 그 보는 사람들의 시청자의 뭔가 그 로열티를 좀 더 이제 끌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좀 더 명확하면 좋겠다. 전체적으로는 안정감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서 이제 봤을 때 확 남기는 뭔가가 좀 조금은 더 좀 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